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국가의 존속과 영위에 직결된 대한민국의 안보. 이 대한민국의 안보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 이 북한 핵폐기는 얼마나 진전이 있을 것인가? 도대체 이 문재인 정부는 그리고 또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인가? 김정은, 트럼프, 시진핑은 올 한 해 어떻게 나올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금년 한 해 나의 운명, 우리 가족의 운명, 우리 나라의 운명,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것인가. 그중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앞날을 내다본 탁견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한 10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그 핵심 부분만 간결하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나온 이 되돌리기 어려운 평화를 만들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평화,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신각수 전 일본 대사, 우리나라 최고 외교 책략가, 전략가로 알려진 신각수 전 일본 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는 레토릭이나 분위기에 휩싸여 되는 게 아니다. 한반도 평화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비핵화다. 북핵 폐기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걸 제도화하는 게 한반도 평화 체제의 정착이다. 비핵화에 큰 진전이 없는 지금 단계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평화를 얘기하는 건 너무 빠르다. 정말 무서운 것은 평화 환상이다. 평화 환상. 이제 신대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동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정치적 낭만주의 혹은 평화 환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되돌리기 어려운 것은 그런 평화가 아니라 정말로 되돌리기 어려운 것은 대통령의 오판입니다.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자잘한 정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북핵 폐기와 관련된 대통령의 오판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되돌릴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이미 말씀드린 핵심 사안입니다. 두 번째, 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올 한 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김정은의 꿈은 무엇일까? 김정은은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도대체?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먼저 신각수 대사 얘기를 빌려보겠습니다. 대답이 이렇습니다. 김정은의 꿈은 파키스탄형 북한을 만드는 게 아닐까. 사실상 핵 보유국이면서 체제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어느 정도 핵 폐기를 통해 대북 제재 완화를 이루고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목적일 것이다. 북한 사회는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실상 형해화됐고 실은 천황제, 기독교, 조선왕조의 특성을 다 합친 것이다. 그게 주체의 사상이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베트남 정도의 시장 자유화도 못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이다. 김정은이 꾸는 궁극적인 꿈은 파키스탄처럼 가는 것이다. 주간조선도 그런 특집 기사를 아주 장문의 기사로 실었습니다. 왜 파키스탄인가? 파키스탄은 1998년에 핵실험을 6번을 하고 우리는 오늘부터 핵 보유국이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국제사회가 바로 제재에 들어갔죠. 그해 가을부터 엄청난 제재를 했습니다. 그때 경제제재. 그 경제제재 딱 3년 가고 말았습니다. 1998년에 핵실험해서 핵 보유국 선언했죠. 그런데 3년 뒤에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2001년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렸고 3,000명 넘는 미국 시민이 죽었죠. 그러자 테러에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데 파키스탄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 제재 완벽하게 다 해제하고 핵 보유국 인정하게 됩니다. 핵 보유국 인정만 했느냐? 미국은 파키스탄에 300억 달러가 넘는 경제 지원까지 하게 됩니다. 김정은은 바로 그러한 파키스탄 모델을 올해 꿈꾸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올해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핵심 사안,
질문으로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라면 미국이 ICBM 같은 본토를 위협하는 수단만 제거한 뒤에 대북 제재를 완화하게 되는 상황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신각수 대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 미국은 북한이 ICBM을 폐기하고 그 다음에 핵 동결을 하고,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을 하고, 그 다음에 비확산을 하면,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중동 지역에 수출하겠다, 이런 말만 하지 않으면 미국은 됐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경우에도 중단거리 미사일에 북한은 중단거리 미사일은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거고, 게다가 60개가 넘는 핵탄두 플러스 알파를 갖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한국과 일본에는 핵 위협이 그대로 남는 셈이고, 우리는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사는 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가짜 평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국면이 전개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가 바로 올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마치 그러한 걱정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오늘 아침 신문들은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그랬다네요.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다. 그 이전까지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도드리킬 수 없는 북한 핵폐기 CVID를 계속 얘기해오던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아침부터는 폭스뉴스하고 인터뷰에서는 미국 국민 안전만 최우선이야,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국민 안전이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북한 핵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만 폐기하면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그건 우리가 주장하지 않을 테다. ICBM만 폐기하면 개선공단 그거 재개할 수 있지.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핵심 2차 미국 정상회담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국내 상황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다고 여러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내통을 했다, 뭐 이런 혐의 때문이지요. 그 특검의 결과가 3월 달에 나옵니다. 이 3월 달에 미국 특검 결과가 나오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크게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이 어떻게 결말지어질 것인가. 이건 역시 트럼프의 운명을 상당 부분 규정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 터져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트럼프와 김정은과 트럼프가 2월 초순이나 중순쯤, 늦어도 중순 이전에는 베트남에서 만날 것이다. 베트남은 미국이나 북한이나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베트남, 두 번째는 태국, 뭐 이 정도에서 만날 것이다. 그 다음에 시진핑이 4월 달에 평양에 가고 5월 달에 서울에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 대통령은 2차 미국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어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자, 지금 물밑에서 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그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지난번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1차 미국 정상회담 때 결과가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기 때문에 2차 미국 정상회담 또한 그런 식으로 구두선에 그치고 만다면, 실질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이 추상적인 얘기만 주고받게 된다면 그건 역시 트럼프한테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한 조치를, 인도적 지원을 해도 좋다, 이렇게 민간 단체들에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분위기 조성용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핵심 사항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적절한,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하고 실질적인 비핵화와 북핵 폐기 로드맵은 무엇인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맨 마지막 단계에 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하나로 놓고 이쪽에 대한민국, 미국, 일본,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까지, 그러니까 한, 미,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5나라가 이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이 1, 이쪽이 5, 1대 5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북한하고 중국은 밀착 관계를 벌써 4차례나 대내에 과시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한국과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파탄지경에 이른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예비역 대령은 한미 동맹의 현재 모습을 기차가 탈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춘근 국제정치 아카데미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미 동맹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나라들의 군사 동맹은 공통의 적이 있을 때 비로소 그걸 군사 동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을 더 이상 적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공통의 적이 없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파기는 한국 쪽에서 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북한 대변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은은 벌써 베이징에 4차례 갔다 왔죠. 트럼프하고도 친서 주고받죠. 이런 상황인데 문재인과 트럼프 둘 사이에는 전화 한 통이 없습니다. 7번째, 막판에 중국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문제죠. 이홍구 전 국무총리 같은 이는 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마지막에 가서는 중국도 북한 핵 폐기 쪽으로 미국의 그 움직임에 힘을 같이 실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잘못하면은 일본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8번째 핵심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금년 중반 후반쯤에 이르러서 정말 북한이 ICBM을 동결하는 정도에서, 현재 핵을 동결하는 정도에서 상황이 정리되는 듯한, 이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굳어지는 듯한 상황이 오면은 북한의 핵무장 얘기가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인지, 금년 하반기쯤에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제2차 핵시대라는 책을 쓴 폴 브레큰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이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은 이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는 변화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국이 일본의 핵무장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경우에 일본은 지속적인 잠수함 초계 활동을 통해서 항상 가동 중인 핵 억제력, 핵전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그러한 핵전력을 해상 기지에 둘 가능성이 높고, 잠수함 기반의 군대가 일본 본토와는 좀 떨어진 거리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북한 핵을 용인할 것인지,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북한 핵에 대한 우리들의 자구책은 그렇다면 무엇일 것인지, 여기에서 대답을 찾아야 된다. 자, 9번째, 그렇다면은 북한 핵 폐기로 가는 핵심적인 관건은 경제 제재일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신각수 대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 북한이 왜 핵을 개발했겠는가? 생존을 위해서 개발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북한이 언제 핵을 포기할 것인가? 바로 생존을 위협받을 때 포기한다. 언제 생존을 위협받는가? 국제사회에 최대한 압박이 있을 때다. 원래는 국제사회의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압력이 있었는데, 군사적 압력은 작년에 날아가 버렸다. 남은 건 경제적 압력이다. 경제적 압력의 핵심은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이걸 통해 중국까지 한미의 비핵화 로드롭에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볼 때 이러한 분석은 매우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핵심을 찌른 분석입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도
어쩌면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되는 것도 생존 문제가 불거질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갈 점은 있습니다. 이 북한이 생존을 위해 핵을 개발했다면 그때의 생존이란 북한 주민의 생존인지 아니면 김씨 왕족의 생존인지 분명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대답은 자명합니다. 마지막 10번째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 핵 폐기의 실질적인 최대치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 핵 폐기는 국제사회 압력에 비례합니다. 김정은 개인의 비핵화 의지, 여기에 따라서 북한 핵 폐기의 규모와 최대치가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얼마나 공조의 목소리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 가느냐가 북한 핵 폐기의 최대치를 결정합니다. 국제공조가 압력이 세면 쓸수록 북한이 포기하는 부분도 많아질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네, 김광일의 입에 공감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